되게 다양한 은유와 상징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다양하게 해석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준비하고 만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더레이터로 질문을 드리고 감독님 또 임샘이 배우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네. 먼저 인사를 소개를 딸리아를 연출한 임미랑입니다. 네, 딸에 대하여에서 딸 그린 금쪽이 임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영화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모든 보신 관객과 다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본 인스타그램의 사진에서는 남자는 거의 대화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남자의 자아로 대신 세 딸을 가진 아빠의 자아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여쭙고 궁금한 것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이제 그 제작진들 제 이름이 정재승이라서 저것만 특수 효과로 수정해서 영화는 진짜 멜로지만 그 묵직한 드라마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SF로 특수 효과를 넣어주시기를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한 거니까요.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왜냐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잘못돼서 나가면 좀 안 좋으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든 것들을 좀 두서없이 적었고, 그걸 좀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고, 실제로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저한테는 지금 이 시대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돌봄과 연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마다 예전에는 한 세대가 30년이었는데 요즘은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 세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10년 주기로 생각들이 바뀌고 가치관들이 바뀌어서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세대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가치관은 서로 다르고 이들이 어떻게 연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까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 영화는 이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돌봄과 연대 이런 질문들을 하시려고 이 영화를 만드셨는지 가장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랄까?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셨는지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뭔가 담담한 척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연상되실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이것은 저희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김혜진 작가, 원작자의 아이디어고요. 저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구조화를 쌓은 게 저의 몫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화가 지금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퀴어 영화라고 많이 소개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은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그린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도 본인도 돌봄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제이처럼 늙을 것 같고 자기 딸도 제이처럼
그렇게 홀로 늙어갈까 봐 하는 두려움인데 저는 이게 되게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원작에서 처음 읽었을 때도 이 지점, 그러니까 혼자 공핍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플러스 어떻게 이게 연대라고 말하면 저희가 조금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돌봄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게 가족의 형태여야 하는가 아니어야 하는가, 혹은 다른 상상력의 확장은 없는가. 저한테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앞으로 돌봐야 할 세대가 있고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고 저한테 가장 큰 무게는 돌봄이었어요. 그래서 돌봄의 노동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영화 보시기 편치 않으신 거는 아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 배우님은 출연을 결심하실 때 읽고 대본을 읽고 극본을 읽고 너무 좋다, 출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대사, 단어 한 문장 뭐 있었습니까? 네. 대사? 대사하면은 딱 엄마랑 욕실에서 싸울 때 대사가 좀 저에게는 제가 하는 연기를 하는 그 그릴이라는 배역에 많이 와 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이러는 건데? 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모든 게 담겨있는 대사같이 느껴졌거든요. 그 씬이 네. 저한테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돌봄도 있고 엄마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부담감, 네.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그 어떤 압박감,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영화 안에서 있었던 단어는 그 제이가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엄마가 물어볼 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좀 희한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그 그린의 캐릭터는 그 동시대 연대에는 진짜 누구보다도 앞장서면서 투쟁적으로 싸우는데 그 엄마 같은 윗세대하고의 연대 혹은 이해, 공감은 조금 더 투쟁적이고 아마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같은 방식의 설득보다는 조금 더 투쟁적이어서, 근데 그게 되게 흔한 모습이잖아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동세대하고의 연대는 훨씬 쉽고, 또 그 공감의 반경을 윗세대로 넓혀가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그 그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울 때 너무 멋있다가 또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또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법한, 원래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유하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네. 왜 그런 걸까요? 딸은 엄마에게, 네. 엄마는 딸에게 왜 그런 걸까요? 어, 제가 오늘 맞아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네. 정재승 박사님의 유튜브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지? 약간 이렇게 제가 대화를 이끄는 건 아니지만 네. 보면서 그 엄마와 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동일시하는 네. 그 마음이 대체 뭔지, 그래서 네. 딸 여기에서 나오는 엄마랑 딸은 어때 보였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 안녕,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고 더 옳은 일을 자기 스스로, 심지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데, 되게 동물적이게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생존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냥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대단한 남자를 만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살기 정도를 희망하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튀지 않고 모나지 않고 이 사회의 규범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까, 이거를 모든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아마도 다음 세대가 그러기를 가르쳤을 텐데, 지금 되게 현대적 버전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대학은 꼭 가야 돼. 안정적인 기업에 취직을 해야 돼.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지. 가정은 꾸려야지. 자식은 낳아야지. 그래야 너도 내 꼴 나지 않아.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사바나 초원의 호모사피엔스가 했던 일의 그냥 현대사회 버전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네, 그럴게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게 전 세대의 성공 모델이 다음 세대의 성공 모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따르면서 봉양을 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도 봉양을 받고. 예.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됐고, 예. 원하는 것이 삶이 다르고. 예. 나는 돌봤지만 돌봄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인물이며 하나같이 어디 정부 칠 데 없는 동일시하기 힘든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남자와 여자의 연대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시대에 남자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답을 해주십시오. 좀. 저는 네. 박사님 의견에 약간 반대인데요. 저희 영화가 원작과 다른 지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큰 구조는, 큰 주제는 제가 충실하게 각색을 했는데 디테일에서는 많은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소설을 저 스스로 체득해서 영화하는 건 또 다른 작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작에서는 2층 집 가족이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고 날카로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작가님의 선택은. 그래서 남성은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게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는 권과장도 그렇고 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되게 민폐 캐릭터잖아요. 일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근데 권과장은 자기가 관리자로서의 딱딱딱 일을 하는 거고 재단 사무장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윗집 남자도 되게 그냥 충실한 정상가족의 남성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어떻게 남성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저는 돌봄 노동의 거의 반 이상을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적대감이 애초에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네. 소설에서 각색을 할 때 그런 걸 다 탈락시켰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에서 악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남성들이, 왜냐면 제 할 일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런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만 제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 되려 그린과 엄마가 민폐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필요하니까, 그런 인물들도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장 안으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되게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지켜봤어요. 예, 저 남성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경제적 형편에 맞는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연대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누군가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누군가는 좀 감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제 서로 역할이 좀 달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병실에서는 너무 이제 이 어르신이 힘들어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무책임하고 무모할 정도로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사실 치매 어르신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제가 네, 선망 증상까지 지금 있으신 분을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사실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의 케어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영화에서는 그 이후에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허진 배우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웃으시면서 삶을 연명치료하지 않고 마감했단 말이죠. 그래 어쩌면 병원에 갔었으면 그 남자들이 시킨 그 방식, 그 이른바 현명하다고 하는 기존 체제들을 따랐다면 아마 조금 더 우울하게 마무리가 됐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역시나 남자는 악역이구나 라고 확신했고, 저는 거기서 오히려 그 같이 이제 요양보호사로 계셨던 그 다른 여성 배우분, 처음에 등장해서 춤도 추시고 그분이 되게 잘 적응하면서 적절한 환자와 그 보호해야 될 대상하고의 적절한 간격도 두고, 그 되게 두 요소를, 정서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을 함께 하고, 근데 마지막에 또 장례식 때도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좋은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 영화에서 남자는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나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쓸모없는 공간이구나. 제작진의 대학에 대한 적대감이 담뿍 묻어있는 영화라는 지적을 관객과의 대화에서 제가 처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논쟁이 필요한 그 가치들이 충돌할 때 사실 사회에서 그거를 논의하는 것보다 대학이라는 장에서 그걸 논의할 때 훨씬 더 성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세상에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대학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가장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 논쟁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대학 나와서 이력 길면 취직도 어려운 그 마지막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역시 다음 세대에게 대학은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이 영화의 큰 줄기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대학은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셨는지, 제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도 대학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 없나요? 제가 대학에서 얻은 거라고는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린도 지금 저기서 동료를 얻었잖아요. 대학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치와 연대들을 얻은 거죠. 대학을 학문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저도 좀 많이, 특히 저는 예체능과니까 더 현타가 오거든요. 이거는 가르칠 수 없는 건데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연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얻는 곳은 정말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나이를 들고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점점점 어쨌든 학연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서 그린한테는 저 학교가 중요했던 거죠. 예,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다. 이 영화에서 사실 뭐 대한가족을 이야기하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이 둘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의 대화가 뭐 퀴어 영화야, 동성애 영화야라고 저는 소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 연애를 하는 딸이 나오고 거기에 딸이 나야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있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돌봄을 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걱정이 담겨 있을 것 같아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시선이 닿지 않는 눈빛들에 대한 시선이라고 닿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순간에는 제가 대화하는 대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 성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혹은 아니면 사람 대 사람의 어떤 문제의 이야기에 종착돼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영화를 같이 보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동물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엄마가 장을 본 걸 들고 오는 그 오르막길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둘이 수박을 같이 들고 오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그 서구에서는 그 수박이라는 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 워터멜론 슈가라는 게 그 동성애 섹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저게 의도된 건가? 그 둘을 같이 그냥 무거워서 같이 드는 거죠? 저희는 이제 평생 사는 감독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엄마 혼자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같이 든다라는 의미의 수박인데 거죠. 그죠? 이거 편집되나요? 의도였습니다. 와, 그랬나요? 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적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인데 여성 혼자 사는 여성이 혼자 들기 무거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그게 또 성적인 메타포도 사실은 있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소수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구현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로 그냥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되게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레인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름도 레인. 뭔가 엄마에게는 막 우산도 없을 때 나오는 날벼락 같은 소나기이지만 그린에게는 싹을 틔우는 뭔가 그런 물비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의도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엄마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딸은 정작 엄마와 그런 공감의 반경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윗세대에 이제 치매 어르신이 왔을 때도 그리고 그 중재자는 항상 뭔가를 먹이는 존재여야 한다. 그 레이디가 빵을 먹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역시 남자는
하는 일이 없구나. 세상은 여성이 구원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영화가 되게 잘 보여주면서 아 이거 여성들 간의 연대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딸에 대하여라기보다 이 영화는 진짜 엄마에 대하여인 건데 딸에 대하여라고 했던 거는 아들을 배제하려는 어떤 아들에게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음모론을 잠시 떠올렸으나 네. 근데 그 레인이라는 계속 존재가 너무 중요한 여기서 역할들을 되게 다양한 관계들에 있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항상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저희끼리 두고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랬고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다 레이는 세상에 없는 인물 아니냐 저렇게 MZ력을 가졌는데 예의도 바르고 네. 멋있고 또 할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짝꿍을 온전하게 케어하고 그런 사람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옆에 누군가의 옆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셨다.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윤경 배우님이 덧붙인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혐오와 배척의 시선을 받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단련되고 재단되어서 왜 그렇게 말을 잘 정리되게 화법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그 결과를 생각하면 되게 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짠한 사람이고 그리고 레인이 저는 되게 완벽하다는 표현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레인이 남자라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능력 좋지, 성격 좋지, 배려심 있지 하지만 그 하나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모순적인 측면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시선을 좀 타자화해서 균형추를 잡아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저희 세 명의 여성들을 그러니까 제이, 엄마, 그린까지 포함해서 다 돌보는 존재로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존재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좀 짠한 데가 있더라고요. 맞네요. 저는. 네. 그 화면 밖 너머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상상해 보게 되네요. 네. 그 큰 줄기 관통하고 있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대한가족인데 이 영화는 대한가족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마지막 결말들을 보면은 여러 세대가 한 가족을 이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혈연이 아닌 어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좀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국경의 아이들 책을 쓰신 그 어르신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입양을 하고 뭔가 이제 케어를 했으나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홀로 이렇게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은 누구나 대한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가족을 만드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 기꺼이 노력하면 어떤 돌봄의 가족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만드시면서 생각하신 대한가족의 조건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왜 누구는 입양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나 그들은 제대로 된 가족을 형성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생면부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그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또 되게 자연스럽게 또 가족이 되기도 하고 대한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크게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한 영화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뭐 이게 저에게 닥친 문제이기도 하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영화를 대한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이끌려는 시도와 해석하려는 많은 글들을 보는데 저는 이게 되게 한국적인 특색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가 워낙 강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피가 섞여도 등 돌리면 그만인데 피도 섞이지 않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이 논리거든요. 이 말도 들어보면 맞는 거죠. 가족이어서 그나마 정말 너무 싫지만 그나마 명절이라도 봐야 된다는 이제 강박이 있는 건데 남이면 이제 그것마저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하민아 작가님이랑 관객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하민아 작가님이 어느 분의 말을 따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한가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가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그 케인 먹는 씬을 가족처럼 보인다기보다 공동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혈연으로 관계 맺으신 건 엄마랑 그림뿐이고 나머지는 다 타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품이 많이 들죠. 타인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게 정말 품이 많이 들고 어렵죠. 우리가 그거를 너무 하지 못해서 가족한테 기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 그런 이해의 자장 안으로 지문을 던져보자는 게 이 영화였거든요. 그렇게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거에 대답은 저희 영화가 주고 있진 않아요. 제가 그걸 대답을 하려고 만든 영화도 아니고요. 근데 이해의 가능성은 다루고 있거든요. 타인을 연대 안으로 혹은 가족의 대안으로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이해와 이해의 가능성이 필요한가.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우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저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네, 제가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아니면 내가 품고 싶은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그냥 그건 전 지구적으로도 제가 너는 내 가족이야, 넌 나랑 같은 공동체야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가족의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보호와 연대와 보살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관심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지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어떤 연대는 내가 생각하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굶고 있는 친구들도 나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의 형태는 내가 어떤 자궁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그린과 레인이 같이 있는데 그린과 레인은 막 서로 막 알콩달콩하고 엄마는 이렇게 저쪽에서 그 모습을 소외된 듯 지켜보는 그런데 그 장면은 이 셋은 지금 하나의 가족인가?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지?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당연히 혈연은 이쪽인데 우리는 선을 글로 긋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대라는 것의 되게 중요한 핵심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 예전에는 그러니까 혈연이 있을 때는 가치관을 연대하지 않아도 가족인데, 이 대한가족은 본질적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 그 연대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의 끈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이 영화의 2층 집에 사는 그 가족처럼 엄마가 애에게 계속 룰을 가르치잖아요.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이 사회의 룰을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혈연도 또 가치관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가족이 만들어졌는데 보면은 이제 가르칠 수 없는
엄마가 날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럼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이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래? 엄마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모진 말을 막 엄마한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윗세대인 그 어르신하고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고 예, 뜻하는 바가 달라서 계속 갈등을 사실 빚고 그러면은 사실 이 제대로 된 연대가 가능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대의 조건이 대한가족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될 텐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는 어떤 끈으로 묶여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 가치관이 아니라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인 건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얼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생각나는 것들 다 여쭤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로부터 질문 받아볼까요? 네.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들으시면서 또 영화 보시면서 궁금했던 거 혹은 그냥 감상이어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서요. 이걸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드리나 보죠? 직접?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에 저희 그 딸에 대하여 포스터 사진이 있는 띠지가 있는 책이 있고요. 저기 뒤에가 레인보우 칫솔, 대나무 칫솔인데 네. 대나무 레인보우 네, 칫솔이고, 무지개 칫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직접 제가 할까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드신 네. 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미란 감독님의 사인과 제 사인이 되어 있어요. 팔지 못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선물을 안녕하세요.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랬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뭘 쏘는지 아, 명확하게 진짜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쏟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 어디까지? 제가 대관료는 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찰람 배급사에서 해주셨고, 네, 영화 그 관객석비만 제가 부담을 했어요. 네, 아이고, 네, 오히려 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손 드신 분 일어서시죠.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지금 선물이 2개 남은 건가요 이제? 2개 남은 거죠? 책 2권 남은 거죠? 아, 칫솔 4개, 책 2권. 네, 그러면 6분, 네, 6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네, 이기신 분, 진 분 앉으세요. 네, 질문하실 거죠, 다. 네. 혹은 커멘트나, 네. 자, 가위바위보. 네, 주먹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위바위보. 네, 주먹 앉으시고. 네. 자, 둘, 넷, 여섯, 일곱. 와, 한 분만, 저 둘, 넷, 여섯, 여덟. 2분만 앉으시면 되겠다. 가위바위보.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질문이나 대답하시면 둘, 넷, 여섯, 일곱, 네, 얼추 잠깐만 둘, 넷, 여섯, 7명이네요. 네,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네, 네. 나머지 분들 네, 차근차근 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3번 보셨는데도 질문이 있으시면 더 보시면 네, 이해의 가능성을 다룬 영화라는 의미에서 제가 웃음을 지을 듯 말 듯 할 때 딱 커트를 했는데 각자 해석하시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열린 결말이라는 거죠. 그 열린 결말이에요. 그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엔 저희 영화 특징이 네. 결이 없어요. 기승전전전전전전인데 네. 결은 맺어주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설령 이걸 받아들여도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야, 내 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대답을 안 한 거는 되게 다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받아들였지만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관계여서 말하지 않은. 근데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 또 말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린과 레인이 밖에서 거실에서 맥주 캔을 따먹으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알콩달콩 대화할 때 저 애들은 친구가 아니라고. 네. 친구가 아니고 네. 제 아이는 제 딸이 아니다. 딸도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열린 결말이. 네. 흥미로운 답을 주셨고요. 아까 또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장면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영화가 현타도 주고 위로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저희 앞에 초중반까지는 쇼트들이 되게 단조로워요. 그냥 여러분이 흔히 많이들 보아오신 기본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례식장 시퀀스에 막 음악도 넣고 쇼트의 편집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냐면 유일하게 그 장면만이 연대의 감각을 어떻게 영상화할 것이냐에 제 고민이 담긴 장면이에요. 저는 연대의 감각이라고 하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요.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좀 거리 감각이거든요. 네.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하고 너무 멀면 그냥 정 떨어지고 엄마도 그런 거리 감각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을 이해 가능성 안에 자장 안에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거리 감각을 어떻게 영상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장례식장을 로케이션 잘했죠. 잘해서 그 공간에서 카메라 감독님은 굉장히 많은 쇼트와 구도를 고민하다가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뭐 이런 연대 감각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남의 그런 것까지 조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본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예, 언급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한 분 더 계셨는데 아까 예 저기 계시다. 네. 지금 제이가 방귀 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네? 누굴까요? 그리고 마지막 정 박사님께 이것도 열린 결말. 학문이 열린 결말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우리 모두에게 일단 임쌤이 배우님부터 네. 왜 그러셨어요? 왜 이타심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밖에서는 의협심이 강하고 네네. 정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데 네. 엄마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그 엄마는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네, 밖에서는 그렇게 남들을 잘 이해하는데 그쵸,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엄마도 되게 딸 그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해석하기로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뭐 엄마 어디야? 언제 들어와? 그러니까 뭐 걱정하는 말투? 뭐 아니면 좀 어른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감독님이 가차없이 이렇게 감독님의 니즈와 어떤 정도의 그리는 딸은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정리가 항상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모든 딸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저라는 딸은 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대본을 마주하는 그린을 연기해야 되는 저는 상당히 밖에서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하셨던 게, 너 왜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나한테는 안 친절해?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제가 제일 엄마가 만만한 것 같고 제일 그냥 내 친구보다도 내 화를 많이 본 것 같고 저의 무뚝뚝한 얼굴도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 제가 아는 엄마와 딸의 감성을 조금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저보다도 그리는 훨씬 더 밖에서 전투적이고 활동을 많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응원을 받는 존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세미 씨가 훨씬 훌륭하다. 그리고 세미 씨가 약간 저희 그러지 않나요? 친한 사람들한테 약간 혀 짧아지잖아요. 저는 세미 씨의 많은 필모그래피를 뭐 볼 수 있는 거 다 봤지만 유일하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건 이 영화거든요. 근데 세미 씨랑 친해지면 혜미 씨가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영화 초반에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아, 세미 씨가 보여서 참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제 대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선물을 근데 남지 않아요?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다 드렸어요, 선물? 다 나갔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한번 누가 아까 또 누구 손 주셨죠? 두 분, 세 분, 네 분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지금 우리 딱 한 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이 질문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선물 없지만 그래도 마이크 1분 발언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남으시고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 네. 하시면 되겠다. 진짜 좋은 질문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에 3명을 이기고 하신 질문 도대체 뭔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음이 가면 가장 먼저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을 못 쓰면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돼서 짧게 한 말씀 혹시 해주실 분 계세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말씀 듣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 보니까 다들 뭐 여러 번 보신 분들이 팬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영화에서 꿈꾸는 것처럼 저도 제 장례식에서 저희 딸들이 상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딸에 대하여가 꼭 딸만이 아니라 남자도 껴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할까 할 때 우리 전통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가족 그 돌봄을 크게 그 반경을 넓혀서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뭐 답은 우리 모두 각자가 만들겠지만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을 전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두 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관객과의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